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중국 매체들은 연이어 한국이 만든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해 분석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조가 이전과는 좀 달라졌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현재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전투기 발전 속도는 눈부실 정도라고 호평하면서 한국이 만든 FA-50은 러시아의 미그-29를 이미 앞섰고, 그래서 최근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FA-50 경공격기를 다수 구매했다고 분석하면서 이것은 한국이 만든 항공기들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F-35를 구매해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F-35를 운용하면서 얻는 체험과지식으로 더욱더 전투기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한국의 전투기 개발 속도를 경계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매체들은 대부분 KF-21을 비롯해 한국 전투기들을 무조건 평가절하하는 데 치중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한국 전투기들을 호평하는 기사를 내놓는 것인지 진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KF-21 보라매를 엉터리 비행기라고 조롱하면서 KF-21은 5세대 전투기와는 거리가 먼 4.5세대 전투기에 불과하며, 반면 중국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스텔스 J-20은 5세대 전투기라고 추켜 세운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일이라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이처럼 KF-21을 폄하하던 중국이 갑자기 태도 전환에 나선 이유는 두 가지로 분석됩니다. 하나는 폴란드에 이어 아랍에미리트까지 KF-21 사업에 적극적 관심을 표명하자 양산을 앞둔 KF-21이 중국 전투기들의 경쟁자가 될 것을 경계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현재 중국 내부의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3월 사면임을 확정한 이후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시진핑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연이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6월 외교장관이 소리도 없이 사라지더니 7월에는 로켓군 사령관이 사라졌고, 심지어 최근에는 국방을 책임져야 하는 국방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달 7에서 8일 베트남 주최로 중국 베트남 국경에서 열릴 예정이던 연례 국방협력회의를 갑자기 연기했는데, 중국은 당시 리상푸 국방장관의 건강상 문제로 불참했다고 둘러댔는데 실상은 리상푸가 해임된 것이었습니다. 이미 서방에서는 리상푸 국방장관이 공식 석상에 3주가량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리상푸 국방장관의 거취에 이처럼 서방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가 누구보다 미국의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가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장 재임 당시인 2018년 러시아로부터 수호이-35 전투기 10대와 S-400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불법 구매했다는 이유로 제재 목록에 추가했을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미국에게 껄끄러운 인물로 찍힌 리상푸를 해임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왕이 외교부장의 신상에도 이상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왕이 부장은 최근 G20 정상회의 등에서 리창 총리를 수행하지 못했고,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뉴욕 UN 총회에도 불참한다고 밝혀 과연 왕이 부장도 외교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인가 주목되는데요. 이러한 중국 정가의 불안한 상황을 보면서 브라흐마 첼라니 군사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재 정권은 갑자기 붕괴하는데 그 직전까지는 매우 안정되어 보인다. 중국은 현재 여러 위기에 대처하고 있지만 시진핑은 중국을 현대적인 포템킨 국가로 변화시키고 있다. 포템킨이란 겉은 번드르하지만 속은 썩어있는 경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말의 어원은 러시아에서 여왕이 희차를 나오자 잘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가짜 마을을 조성했던 포템킨 총독의 사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요 공직자들이 자리를 보존하기 힘들 정도로 정국이 불안하니 나라의 핵심 부서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습니다. 더구나 꾸준한 투자와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하는 국방부 전투기 개발 사업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숙청과 문책 속에 피바람이 부는 중국 정가와 군부라 그런지 중국 전투기의 수준은 여전히 실망스럽습니다. 중국은 전투기를 판매하고 AS조차 안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얀마 공군은 긴급히 파키스탄 기술진을 자국에 초청했습니다. 미얀마가 보유한 전투기 JF-17에 탑재된 레이더 시스템 KLJ-7A의 탐지 정확도가 심각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수리를 부탁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 전투기에는 탑재돼야 할 중장거리 미사일과 공대공 레이더도 계약보다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미얀마가 해당 전투기를 2016년 중국으로부터 구매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기술 결함이 나타났지만 중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자 미얀마는 울며 겨자 먹기로 JF-17을 공동 개발한 파키스탄에 도움을 청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미얀마는 약 320억 원을 들여 중국으로부터 JF-17을 6대나 들여왔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산 무기를 구매한 개발도상국들이 소가리를 하고 있는 건 이제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는 결함 있는 중국산 무기를 구입한 개발도상국들은 국가안보 강화라는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군사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 외에도 나이지리아는 중국산 전투기 F7 2대가 독립기념일 기념비행 리허설을 벌이던 중 추락하는 일이 벌어졌고, 방글라데시에서도 중국산 훈련기 KAW에서 문제가 나타나자 제작사에 항의했지만 중국은 그래도 AS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기는 떡지거내듯 많이 만들어내는데 품질에 자신이 없는 중국은 최근 언론 매체를 이용해 한국 전투기 KF-21을 급부상을 경계하면서 교묘하게 밟고 있습니다. 중국은 얼마 전 KF-21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개발 속도는 정말 대단하다. 전 세계적으로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몇 나라 안 되는데 이를 해낸 대한민국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중국 언론이 칭찬을 하면 후속 기사를 봐야만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역시나 후속 기사에는 중국의 속내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KF-21이 실제로 전투 성능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KF-21의 엔진은 GE에게서, IRST와 EOTGP는 록히드 마틴에게서, A사 레이더는 이스라엘에서 가져왔다. 이걸 통합하는 것부터가 문제다. 이렇게 중국 매체들은 KF-21을 폄하하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A사 레이더만 해도 처음 일본 언론들은 이스라엘과 한국이 A사 레이더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를 중국 혐한 매체들이 받았으면서 이스라엘이 KF-21 레이더 기술을 전부 만들었다라고 와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일본 언론들이 만들어낸 내용, 즉 이스라엘과 협력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오보입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은 A사 레이더 기술에 이스라엘 기술은 단 1%도 들어가지 않았다. 한국의 독자적 기술이라고 단언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협력한 부분은 한국이 개발한 A사 레이더에 대한 테스트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를 담당한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의 레이더 기술에 놀랐고 KF-21을 공동 개발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스라엘과의 공동 개발은 향후 KF-21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거절했습니다. IRST와 EOTGP 역시 록히드 마틴을 롤모델로 삼은 건 맞지만 이것은 분명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국산 장비입니다. 적외선 탐지 시스템을 통해 적의 위치를 탐지하는 기술은 하나가 이미 함정 방어를 위해 체계 개발을 완료했던 상황이었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장비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 언론들이 오보를 들이대며 KF-21을 깎아내리기를 하는 이유는 FC-31 때문입니다. FC-31은 중국이 자국 전투기 기술의 정점이라고 홍보하는 5세대 스텔스기입니다. 중국은 공공연히 FC-31이 미국 F-35를 견제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장담해왔습니다. 중국은 이란이나 파키스탄처럼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F-35를 수입할 수 없는 나라들에게 자기가 만든 FC-31을 염가로 판매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팔기도 전에 자신들이 연 주하이 에어쇼에서 FC-31의 실체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FC-31은 엔진을 점화한 순간부터 엄청난 연기를 뿜어내더니 기동과 스텔스 성능에서 모두 총체적 난국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날 뿜어낸 매연은 엔진의 오버드라이브 때문에 생기는 전형적 현상이라며 파일럿이 기술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사실 이런 기수 떨림 현상은 제-20 전투기에서부터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중국 전투기들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날 이후 파키스탄은 FC-31 도입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2011년 초도 비행을 시작한 후 11년이 지났음에도 FC-31이 실전에 배치되었다는 소리가 없는 것을 보면 파키스탄의 거절은 신의 한 수였던 것입니다. 이런 수준의 중국이 무슨 KF-21의 성능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인지 웃기지도 않는 일입니다. 중국의 FC-31의 실패 과정은 전투기 개발이란 것이 무작정 남이 나라 전투기 도면을 베껴서 일단 만들고 보면 된다며 뛰어들 분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전투기는 중국이 미국의 F-35 설계를 해킹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 전투기를 넘을 수 없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항공기 성능의 핵심은 엔진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엔진을 베껴서 자기 나라 것으로 발전시켜왔는데 성능이 떨어지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반면 현재 KF-21에 탑재된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400K입니다. FA-18 슈퍼호넷에 장착된 F414-400 엔진을 보라매에 맞게 개조한 제품입니다. 한국은 KF-21 엔진을 미국에서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받아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40% 정도 국산화가 진행 중입니다. 점점 국산화율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처럼 항공기 개발의 마지막 키인 엔진까지 초도 양산 전력화를 하고 있는 한국의 전투기 개발 능력은 앞으로 2030년대가 되면 엔진까지 모두 한국의 기술력으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바로 이러한 점을 극히 놀라워하고 한편으로는 한국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